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꼬리 예. 올리실 거예요? 오늘 러셀이 시야를 보면 안 되죠? 올라가지고 예? 예, 입 꽉 깨무셔야죠. 예.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아, 웃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웃으세요? 심각하게 지금. 근데 사실 빅테크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올라왔으니까. 웃지 마시죠. 예, 알겠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그 군대 가면 그렇게 한다면서요? 저도 테슬라 손실 봤어요. 아, 손실로 다시 바로 돌아섰어요? 아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손실로 바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제가 평균 180, 매수가. 180 달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수익이 조금 준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웃지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겸손해야죠. 네, 겸손하시고요. 예. 예, 테슬라는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 예, 다른 틀린 표현 쓰지 마시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맵 봐도 너무 이거는 예. 극단적으로 M7 종목만 하락을 해서 일부러 이거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시장의 의견들이 저도 이제 오늘 이 폭락에 관련해서 네. 빅테크들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네. 러셀 2000 지수가 뭐 정말 3%대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을까를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예, 일단 아직 뭐 뚜렷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뭐 많은 이제 예상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CPI 발표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더 명확하게졌다. 예, 그리고 과거의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크게 부러졌던 예, 그러한 아이들이 예, 이제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다수를 좀 차지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과거 미국 주식을 쭉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던 구간이 시작점이었을 때 있었고 이러한 큰 폭의 어떤 조정이 있는 후에 다시 회복하는 구간도 또 있었어요. 네. 과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정도 폭락했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다 그런 뭐 정말 시장 분위기가 그랬다가, 네. 뭐 순식간에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오늘 빅테크가 좀 빠졌다. 네. 또 러셀 2000이 올라갔다 해서, 이제 완전 바뀌었구나라고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좀 의미 있는 하나의 흐름은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뭐라고 또 설정을 하셨는지. 네, 주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왜, 이래요? 왜? 놀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뭐, 왜 기분 안 이제 좋아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좋죠. 예, 좋을 수 네.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일부 어떤 대사를 조금,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비속어는 제가 못 넣습니다. 예, 방송상. 네. 자,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저거 제롬 파월. 비속어 아니에요? 어느 거? 이거 뻑? 네. 이거 비속어인가? 아니 뭐 노래 가사에 나오기는 하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역시,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니, 사람들이 가지. 예, 이렇게. 어딘가. 집에 가요? 빼게 가지, 빼게 네. 가지.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글을 썼던 이유는 지난 이틀간의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인 뭐 정말 엄청나게라는 표현은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라는 네. 그런 어떤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또 일깨워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뭐 완벽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피력은 하지 않았나라는 네. 예, 그러한 어떤 해석들이 오늘의 그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년에 이번 주에는 정말 제롬 파월 의장이 정말 바빴잖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어느 정도의 또 신뢰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일부 좀 회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예,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이렇게 좀 기분 좀 푸시라고 네. 예, 이렇게 제가 했고요. 아니 지금 네. 아무도 기분이 안 풀려요. 기분이 안 풀려요? 예, 기분이 안 풀리고 예. 건강한 조정인데 라는 댓글이 지금 눈에 띄는데 50억 부자님. 50억 부자가 느끼는 오늘의 조정과 5천만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의 예. 오늘의 조정은 느낌이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은 뭐 완전히. 공감해요? 5천만 원 들어가셨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내가 안 산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방송 여기서 뭐 마무리할까요? 안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 조금 더 힘내서 한번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6월 CPI 결과가 나왔고요. 같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야 빛을 보는 BM7 기업들인가? 제가 어제 아마 똑같은 헤드라인으로 적었던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안 지웠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늘의 러셀 2000. 다 박 팀장님의 빅피처였군요. 그렇죠. BM7 오늘 이렇게 M7 조정받을 거 미리 지금 뒤에서 판 깔아놓고 맞아요. 지금 한 8개월 걸렸거든요. 이 8개월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8개월 부러지다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따라 얄미운데. 자, 알겠습니다. 자, BM7 기업들 얘기 해보도록 하겠고 또 테슬라. 자, 테슬라가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게 물론 지금 내부에서는 연기가 악재가 아니죠. 예,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좀 하락폭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너무나도 급상승하다 보니까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 블룸버그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내부자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만 내부자 그 이야기를 따르면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어떤 기술적 결함에 따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더 채우기 위한 그러한 연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보태지면서 한번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위원회에다가 이제 항복을 하는 그런 느낌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결제 네. 시스템을 오픈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단 EU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이저입니다. 화이저가 이제 경구약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초기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네. 그 외에도 델타 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뉴스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아니 오늘 예. 국민 안티 되고 싶어요. 왜? 왜 그래요? 아니 오른 건 올랐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박 팀장님 목숨이 예. 3개예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은 박 팀장님 때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잘못 썼네요. 3대 지수가 하락이 아니고 예. 2대 지수가 하락이고 다우는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예. 다우는 0.08%.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종훈 팀장, YMG 박종훈 팀장 좌표 찍었습니다. 예. 자, 왜 웃음 표시 왜 지웠어요? 진짜 혼날까봐. 아니 저한테는 있거든요. 예, 진짜 혼날까봐. 네. 예, 자 그래서 다우가 0.08% 네. 상승했고요. 나스닥 1.95% 하락을 네. 했습니다. 자, S&P 500 0.88%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S&P 500이 마이너스 2% 조정을 주지 않는 과거의 이 여러 345일, 6일 지나오는 이러한 여러 거래일 동안 여전히 그래도 이 랠리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0.88% 하락이니까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좋은 조정이었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3.59% 정말 이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급등한 걸까요? 예,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명확해져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정말 이제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도 많이 쏠려 있었던 빅테크 네. 기업들 오늘 매분 정말 무슨 이거 진짜. 이거 유치원생이 색칠 공부한 것처럼 아주 그냥 새빨갛고 막 완전 초록색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현상을 또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러셀아 너 마음에 안 드는 기업 한번 칠해봐 이러면 이 형님들이 올라가지고 내가 못 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과거에 러셀 2000 지수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자 그리고 빅테크는 정말 좋았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많이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줬었다. 너무 많이 빠져. 테슬라가 마이너스 8.4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퀄컴 4%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일제히 5% 4% 하락을 했고 애플도 2% 하락했고요. 구글 메타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요쪽에 있는 많은 이제 최근에 랠리를 이어왔었던 그런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은 섹터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착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서 완전히
천군과 백군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지수가 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저 맵을 보시고 나는 너무 속상하다,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예, 좋아요 버튼으로 분노를 한번 표출해 주세요. 나는 화가 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화가 났는지 제가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 이거 계속 올라가네요. 네,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I 발표 후에 일제히 뭐 유가가 뭐 브렌트유부터 해서 WTI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가 WTI 기준으로 8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뭐 다시 또 나오다 보니까 뭐 CPI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2%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와 유가도 같은 결로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은 뭐 앞에서 이제 새 기업만 하고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델타항공인데요. 3분기 매출 성장 전망치가 월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에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다. 사실 이번에 여행 수요가 정말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그 올림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CEO가 투자자와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 3%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코는 어제죠. 어제 네. 이제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멤버십 비용을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적용이 좀 되면서 주가는 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 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경기가 좋고 뭐 수요가 정말 좋았을 때는 네. 또는 이제 어떤 소비자의 락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상, 특히나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또는 멤버십의 인상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네. 만약 경기가 너무나도 좀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 또는 가격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은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뭐 좋지 않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코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시장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는 X를 좀 보다가 어떤 여기 닥터 의사 분이신 것 같아요. 의사신 것 같은데. 닥터 데이빗. 예. 근데 이분께서 2주 전에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보다는 차라리 나는 GM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자마자 테슬라가 4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레전드다. 진방꿀이다. 예. 자, 요거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월 CPI 발표 결과입니다. 사실 저는 좀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유가가 지난 5월 CPI 발표 때보다, 그러니까 5월 CPI 발표는 4월에 유가에 어떤 적용이 됐을 텐데 이번 6월달 CPI 같은 경우 5월에 어떤 유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예상을 좀 했지만, 뭐 예측치보다는 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나 자, 이러한 시장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3%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월별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을 봤을 때 마이너스 0.1%인데 이게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이래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특히나 뭐 중소형주에 있어가지고 더 환호하지 않았나. 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2년 6월과 2024년 이제 6월 CPI 딱 2년이 됐죠. 자, 2년 동안에 CPI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고 봤을 때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유일하게 상승한 부분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물론 쉘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2년 동안에 0.4% 정도의 하락이다 보니까 아직 뭐 쉘터가 완전히 뭐 잡혔다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지수의 어떤 상대적인 흐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장중의 흐름이에요. 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하고 또 나스닥 100이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어떤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뭐 과거에 정말 좀 등한시했던 그러한 중소형주 단에서 약간의 큰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오늘은 단지 뭐 하루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지속이 되잖아요. 오늘부터 오늘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이 되죠. 네. 예, 금융주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지금 뭐 2분기 때 어떤 섹터들의 그 어떤 흐름 또는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 또는 성장률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이 빅테크나 여러 미국 증시에 관련된 기대감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목표치도 뭐 에버코 같은 6천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치를 완전히 정말 뭐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사실 성장률이 좀 꺾일 때는 가이던스가 좋아도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조금이라도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같이 또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데이터를 오랜만에 가지고 있네요. 자, 엔화가 정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죠. 엔화가 161, 162를 찍고 뭐 올라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CPI가 발표 나고 나서 엔화가 그냥 또 다시 확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게 엔화가 내려왔느냐 아니면 달러가 내려왔느냐 해서 달러 지수 자체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엔 환율 흐름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많은 이 환율에 관련해서도 많은 해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성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이 표를 좀 가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M7과 그 외에 493개 기업의 향후 EPS 성장 추정치인데 지금 빨간색 네모칸이 2분기입니다. 이번 2분기인데 요번 하늘색이 그거예요. 이제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EPS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EPS 추정치가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죠. 사실 뭐 2023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가 이번 2분기부터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향후 더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아직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상대적으로 M7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큰 성장률을 보인 후에는 내려오는 성장률 자체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오늘 약간의 좀 일부분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향후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하나씩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결제 시스템을 경쟁사에 개방을 하니까 EU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서 얘기해서 뭐 어느 회사 거 열어줬다 하더라 이런 뉴스가 좀 스물스물 나왔는데 이제 뭐 완전 개방이에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방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에 한해서 일단 개방을 하는 걸로 이제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애플 반독점 소송,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죠. 유럽에서 발효가 됐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독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대한 벌금 전 세계 매출의 5%라는 이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반독점 소송을 피하고 엄청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애플은 결제 시스템을 개방을 했고요. 정말 이 경고했던 애플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제 허물어가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위원회는 지난 2022년에 애플이 모바일 결제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한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비판하게 되면서 반독점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 위원회의 경쟁 정책 담당 부사장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자, 이분께서 요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의 이 약속,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겠다라는 약속은 애플페이 조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경쟁자와 고객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애플이 유럽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대요. 이게 이 결제 시스템 개방 자체가 자 7월 25일부터는 개발자는 향후 애플페이에 예약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탭앤고라는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그냥 탭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게끔 다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용 모바일 지갑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 다 이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 변경 사항은 1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요? 네, 10년. 향후. 왜 유효 기간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뭐 한번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모르죠. 예, 모르죠. 10년이라는 어쨌든 유효기간 있긴 하지만 예. 이게 계속해서 뭔가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픈을 했다라는 것을 이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또 하락했어요. 빠졌고 2%. 이게 아무래도 또 애플 입장에서는 뭐 매출단에 살짝의 영향을 미칠 그렇죠. 만한 이슈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뭐. 이어서는 이제 화이자 최근에 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네. 결국에는 화이자의 그 비만 치료제 얘기가 시장에 딱 전해졌군요. 예. 네. 지금 화이저가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초기 임상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겁니다. 경구약이죠. 경구약. 물론 일라일리에서도 지금 경구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화이저에서 이러한 경구 이제 약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 알약을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화이자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 임상 후보 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전 임상 후보 물질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루 한 번 경구로 복용한 치료제인 다누글리프론이 가장 진보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이 경구약을 통한 비만 치료제, 이제 알약을 통한 비만 치료제니까 정말 복용이 쉽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사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 뭐 지속적으로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성장할 것이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137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이들의 등장과 비만 및 관련 질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치료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 새로운 종류의 약물, 이 새로운 종류라는 것은 이 비만 치료제 또는 경구약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의미를 좀 냈는데 정말 멈출 김이 없이 블록버스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네. 자, 이런 평가를 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정말 빅파마들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의 지속적인 연구와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보유한 블룸버그에,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직. 네, 아직은 뭐 논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향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하지만 먼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뭐 간단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이야기가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자, 테슬라가 엔지니어링 팀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안전에 위해서 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의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런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자, 이래서 8월 8일 날 일정이 있었죠. 이제 공개 예정이 있었던 이런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부분을 10월로 연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공개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회사 측에서 자, 우리 뭐 또는 일론 머스크가 자, 우리 로보택시 10월로 연기하겠습니다라는 뭐 X에 뭐 트윗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약간의 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나 나왔는데 최근 테슬라의 미국 내 EV 판매 점유율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EV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GM도 마찬가지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타 뭐 다른 뭐 중소형 스타트업들도 일부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과거의 그 증가율보다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판매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자, 그래서 이 핑크색이 지금 판매 점유율입니다. 과거 2019년부터 시작해서 뭐 75%, 80% 육박했던 이런 어느 정도 독점적인 위치에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리서치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4월에서 6월 분기까지의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1년 전 59%에서 49.7%로 떨어졌다. 이 부분은 가격 경쟁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또 차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바라보실 때 물론 테슬라를 어떤 분들은 물론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당연히 잘 돼야지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향후의 기대감의 주가 상승을 또 노리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AI 기업이다 또는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의를 좀 내리고 있잖아요. 네. 나만의 정의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은 전기차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 뭐 로봇이나 AI도 이제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 밤사이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은 네. 우버, 리프트 이렇게 반대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인 건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테슬라의 오피셜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델타항공 파리 올림픽이 그렇게 뭐 주목을 못 받고 있죠. 사실 맞습니다. 뭐 강에서 수영 대회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수질 검사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똥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근데 하고. 뭐 또 검사 결과로는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 예. 뭐 여러 뭐 근데 좀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근데 이제 한다는데. 프랑스가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데모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도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올림픽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투자를 했는데 우리한테 왜 투자 안 하냐? 이걸로 엄청나게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시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프랑스 내부에 약간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수질에 관련 이야기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델타항공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참가 여행객이 없어서 약 1억 달러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델타항공이 미국 항공사 중에서는 파리로 가장 많은 항공편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에어프랑스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이런 항공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번 여름에는 이 도시, 그러니까 파리를 필요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철 유럽 여행에 있어가지고 파리로 가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항공편은 가장 많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네. 그리고 델타의 3분기 이익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예측이 항공사가 추가 항공편을 재편한 후에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어프랑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많은 여행객들이 파리로 오히려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와 다른 목적지 간의 여행도 6월에서 8월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여름 시즌이고 많은 대학생들이 네. 유럽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가장 뭐 실적이 좋았었던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주민들조차도 올림픽 이후로 휴가를 미루거나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6월과 8월에 어떤 평균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프랑스 주민들도 나가는 것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몰리는 자, 그래서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주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체 항공주에 대해서는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는 항공료가 또 많이 줄어들어서 CPI 데이터에도 또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